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설명해야 할 때는 이렇게 선생님들 반갑게 인사하고 해야 되는데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2025학년도 임용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위해서 2024학년도에 교직 논술을 어떻게 진행할지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양재웅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선 25년도를 선생님들이 준비하시면서 모두 다 합격을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저 역시 선생님들 합격을 위해서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강의에 먼저 커리큘럼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 그 다음에 논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하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리고 제 강의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어떤 도움을 받으셨는지 그런 것들을 간략하고 또 간략하지만 필요한 내용만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2월 20일 날 개강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화 꼭 하겠습니다. 스텝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스텝 1, 2, 3, 4 해가지고 점점점 논술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거고요. 마지막 10월 달, 11월 시험 보기 직전까지 모의고사를 통해서 다양한 시험 주제, 유형에 대비해서 모의고사 문제를 실전처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1에서는 논술의 기초와 관련된 부분들, 선생님들이 작성하기 아주 어려워하는 서론과 결론 작성, 특히 이제 논술의 시작이 서론으로 시작되는데 서론 작성에 선생님들이 많이 애를 먹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론 작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해서 논술 스텝 1에서 이 강의를 할 겁니다. 스텝 2에서는 논술에는 분명히 출제 의도가 있거든요. 그 의도를 잘 파악하고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점수를 얻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작성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득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점을 당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논술문 작성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서 뻔히 알고 있는 것에 감점 당하지 않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스텝 2에서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3에서는 이제 작성법을 조금만 더 심화해서 문제가 요구하는 대로 잘 작성하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연습하고 그것을 여러분들 걸로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스텝 4에서는 이제 완성 단계에서 다양한 문제 유형들을 그동안 쭉 다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선생님들의 논술이 탄탄하게 자리 잡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논술은 60분이라는 정해진 시간에 작은 논제 3개 또는 4개 논제에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장황하게 또는 너무 많은 미사여구를 붙여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간략하지만 문제가 요구하는 답을 정확히 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완성해내는 그런 단계가 스텝 4가 되겠고요. 그동안 공부한 것들을 모아서 선생님들의 실력을 마지막으로 최종으로 점검하는 모의고사를 10월, 11월에 걸쳐서 4번에 걸쳐서 할 예정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들은 살펴보면 2월, 3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월, 3월에 걸쳐서는 스텝 1이고요. 4월, 5월에 걸쳐서 스텝 2, 6월, 7월에 걸쳐서 스텝 3, 8월, 9월에 걸쳐서 스텝 4, 그 다음에 마지막 실전은 10월과 11월 시험 보기 직전까지 진행됩니다. 강의는 매 5회씩 진행되지만요. 사실은 5회 중간중간에 특강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스텝이 끝날 때마다 모의고사를 집어넣어서 선생님들이 매주마다 논술을 쭉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이 강의를 수강하시면 자연스럽게 매주 논술을 한 편이 아니라 여러 편을 경험하는 그런 커리로 구성을 할 테니까 선생님들은 이 과정을 잘만 따라오신다면 자연스럽게 논술의 실력이 쌓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과 11월에 걸쳐서 모의고사 보기 전에 실전고사 보기 전에 모의고사 4회를 하고 마지막 최종 특강까지 그렇게 진행해서 선생님들에게 어떤 그런 중단 없이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종종 하시더라고요. 나는 몇 년 이 논술 준비를 해왔는데 처음부터 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뒤에 하반기에 듣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선생님들의 논술 실력이 어느 정도 기초가 닦여져 있다 하면은 상 듣거나 하 듣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만의 어떤 그 공부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 계획에 맞춰서 내가 논술을 어떻게 할 작정인가, 일주일에 한 편씩 쓰겠다라고 하면 시작부터 같이 쭉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한 3, 4월까지는 그냥 다른 이론 공부에 더 치중하고 5월부터 또는 6월부터 하겠다 그러면 그 스텝에 맞춰서 진입을 하시면 그때부터 또 수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학원에서는 이런 패키지에 대한 안내도 하실 텐데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서 비용에 대한 부분도 선생님들께서 알아서 절감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교재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논술, 교직 논술 마스터 해가지고 상권, 하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상권, 하권 구성이 조금은 다릅니다. 상권에는 논술의 이해나 논술의 기초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기출 문제가 있어서 기출 문제의 풀이도 있고 해설도 있습니다. 또 상권에는 과제 문제가 상하권에 걸쳐서 계속 제시됩니다. 이 과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매 차시마다 과제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풀이를 하는데 선생님들이 먼저 제출하시면 제가 첨삭을 해서 선생님께 드리고 해설 강의를 통해서 내가 첨삭받은 부분을 확인하면서 어떤 나의 글쓰기에 특징이 있는가, 약점이 뭔가, 내 글쓰기에서 뭔가 잘하고 있는 부분과 부족한 부분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선생님들이 첨삭을 통해서 이 과제 문제를 통해서 저희가 첨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학원에서는 과제 문제도 있지만 기출 문제가 아닌 기출 문제를 변형한 문제로 저희가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오래전 문제들은 15점짜리 배점이 아니라 10점짜리 배점인 문제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주제들 역시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제를 지금 15점 체계에 맞춰서 변형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변형할 수 있을까 고민해서 그런 문제들을 변형했습니다. 변형해서 이거 역시 강의 시간에 선생님들이 직접 써보는 겁니다. 하반기로 가면은요, 하반기로 가면은 학원이니까 아마 스텝 3, 4 이렇게 가면은 강의 시간,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 선생님들이 직접 작성하는 그런 연습을 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60분이라는 시간 안에 내가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훈련들을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상반기에는 기초적으로 작성하는 데 의미를 두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 선생님들한테 강조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하반기로 가면 우리가 완성해야 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의 시간이 60분이기 때문에 60분 안에 서론, 본론, 결론을 다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그렇게 하고 그 학원에는 이 분홍색으로 된 학원이거든요. 이 학원에는 기출 변형 문제를 넣어서 그 문제로다가 선생님들을 훈련, 연습할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상학원 다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부분으로 보너스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 부분은 뭐냐면 상권에서는 이 논술에서 다뤘던 주제가 만약에 면접으로 활용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할 거고요. 학원에서는 논술 주제와 관련돼서 생각 나누기 해가지고 유아교육과 관련된 여러 이슈나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논술을 쓰면서 논술 실력도 키우고 우리가 2차를 대비하는 면접 연습도 틈틈이 해나가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다고 보여져요. 교재를 그렇게 구성했고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선생님들의 고민들도 많이 나누게 되고 또 선생님들이 평소에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생각을 글로 쓰는 논술이 아니라 이제 말로 하는 면접 연습도 간간히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너스로 넣기 때문에 이렇게 선생님들이 공부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처음으로 논술을 이제 임용을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재수를 하시거나 혹은 또 삼수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동안의 기출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분석해 보면 어떤 주제가 중요한 주제인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5년 동안의 출제 경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간 출제 문제를 보니까 우선은 우리 논술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고마운 부분이 이겁니다. 제시문 속에 우리가 쓸 답이 포함되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점점 논술이 좀 쉬워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들이 계신데요. 그거는 우리가 쓸 답이 제시문에 거의 한 절반 이상은요. 절반이 뭐야? 더 많은 부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잘 분석해내고 찾아내느냐 여기에 관건이 달려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논술을 쓰시는 분들은 내가 거기서 답을 찾았어도 이걸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즉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전혀 엉뚱하거나 전혀 없는 것을 답을 쓰라고 하지 않거든요. 선생님이 잘만 문제를 읽고 제시문을 분석하면 답을 찾기에 아주 좋아요. 저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논술은 보물찾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15점짜리 배점에 15개 보물을 선생님들이 제시문에서 얼마큼 찾느냐 여기에 또 승부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생각하시고 접근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문제 속에도 있잖아요. 문제 속에도 우리가 작성할 답을 알려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고맙게도 문제에서 어떤 측면에서 어떤 요소를 반영해서 어떤 것들을 근거로 해서 이런 식으로 아예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논술을 조금만 준비하면 사실은
크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도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또 글쓰기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계속 쓰다 보면 아, 이런 방식이구나, 이런 요령으로 쓰면 되겠구나라는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생기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로 들어가 보면은 교사론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교사론. 교사로서의 갖춰야 될 바람직한 태도, 역량 포함해서 교사의 어떤 문제점, 교사의 그런 문제점을 개선할 방안 이런 것들을 물어보거든요. 그럼 결국 교사의 교직관이라든가 교사가 교직 활동을 수행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개정교육과정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2024년도 문제에도 개정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낸 부분들이 꽤 있죠. 그러면 교육과정을 논하다 보면 당연히 우리 교육과정이 놀이중심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놀이를 빼놓을 수 없는 거겠죠. 이것들은 우리가 그동안 기출문제에서 확실하게 경험한 부분들이에요. 이런 주제 외에도 또 어떤 게 있느냐. 아까 교사론과 관련돼서 교사의 핵심 역량 같은 걸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의사소통 등과 관련된 뭐 핵심 역량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의사소통도 있을 거고요. 또 협력하는 그런 모습도 어떤 그런 역량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뭐 비판적 사고력이라든가 아니면 뭐 자기관리 역량이라든가 공동체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 교사 역량과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기출 문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교사가 갖춰야 될 바람직한 태도나 덕목. 우리가 보는 시험이 교직 논술이거든요. 교직 논술. 이 교직이라는 건 교사로서 내가 직무를 수행한다는 거거든요. 교사가 가지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바람직한 태도나 거기에 필요한 역량을 물어보기 때문에 반드시 물어보는 그런 주제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주제도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겁니다. 다음에 유아교육의 대상은 유아거든요. 그래서 유아와 관련돼서 아동학대나 아동의 권리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아동복지, 작년에는 그런 게 나왔죠. 작년이 되겠네요. 올해가 아니라 작년에 아동 복지와 관련돼서도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아동 권리와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아동의 문제 중에서 심각한 아동 학대와 관련된 것들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유아 관련된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유아만 관련된 주제냐? 교사와 관련돼서는 교사론 포함해서 역량, 그다음에 학습 공동체와 같이 학교 현장, 유치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사들의 활동들,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모와 관련돼서도 물어보는 것들이 있죠. 부모 교육 같은 것들, 뭐 부모와 상담한다든가 부모 교육 과정에서 아이들과 가정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워크숍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모와 관련된 주제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핵심 주제가 되는 거겠죠. 이런 주제들입니다. 이런 주제들. 유아 관련, 교사와 학부모 관련. 그 다음에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문제와 제시문에다가 힌트를 줘서 단서를 줘서 어떻게 하느냐. 교사 간의 대화를 만들어서 제시문을 구성한다든가 교사의 저널 같은 것들을 통해서 문제 제시문을 구성하는 거죠. 올해는 저널이었죠. 작년에는 대화였으면 또 그전에는 또 교사들의 저널도 있었고 그런 과정들을 선생님들이 통해서 아, 이런 형식으로 문제의 형식이나 제시문의 형식이 이렇구나. 그런 것들을 알면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저널 안에 일정한 단서들이 있어서 그 단서들만 잘 찾으면 보물찾기 하듯이 보물을 잘 찾으면 선생님들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논술의 우리 시스템 경향을 알 수 있는 거죠. 출제 경향을 통해서 어떤 주제가 중요한가, 그 다음에 이 주제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문제로 출제하는가,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단서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아, 기출 문제만 봐도 아,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년 동안 나왔던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그 주제가 맞는지 형식이 맞는지 보겠습니다. 다음은 교사들이 작성한 저널이다. 저널이잖아요. 저널 형식으로 문제가 나온 거죠. 여기는 교사들 간의 대화이다. 대화 형식으로 나온 거죠. 이런 형식을 가지고 한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근거하여 교육과정, 유치원 교육과정 물어보잖아요. 핵심이니까. 왜냐하면 유치원 교육활동의 핵심이니까. 이거 우리가 1차 공부하면서도 선생님들 교육과정에 대해서 총론부터 해서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편성 운영에 근거하여 이런 것을 단서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편성 운영과 관련돼서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박 교사가 고려한 사항을 뽑는다 한다. 이 일과 운영이 뭐예요? 교사의 직무란 말이에요. 교직 수행하는 게 일과 운영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교사가 고려한 상황, 교사가 활용한 것들, 그 다음에 놀이 빠질 수 없다 그랬잖아요. 놀이의 특성을 얘기하는데 문제에서 뭐라 했어요? 방향성,
답을 쓸 수 있는 조건이나 근거를 제시한다 그랬잖아요. 주도성, 자유로움, 즐거움 측면에서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 주잖아요. 아, 이 내용 중에, 제시문의 내용 중에 주도성이 드러난 부분은 뭐다? 자유로움이 드러난 부분은 뭐다? 즐거움이 드러난 부분은 뭐다? 해서 한 가지씩 쓰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 어디 있어? 제시문 속에 있는 거죠. 제시문에서 저런 것들을 단서로 해서 답을 찾는데 제시문 어디를 찾을지 몰랐는데 문제에서 고맙게도 요 측면이라고 알려주니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쭉 읽어보면 교사들이 교사에게도 미친 영향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유치원 현장에서 교사가 어떤 활동을 했어요. 뭐 교생실습 학생을 지도했어요. 그 과정에서 지도한 교사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학교 현장, 유치원 현장에서 우리가 교사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기대 효과나 아니면 또 이거 말고 문제점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물어본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작년은 어떤 게 나왔냐. 아동의 권리. 아까 우리가 중요한 주제라고 얘기했죠. 예. 그런 걸 물어보는 거죠. 대화에 근거하여 방향이잖아요. 여기 측면에서라고 했으면 생존권, 보호권, 참여권과 관련된 교사 활동. 내가 교사 활동을 써야 되는데 뭘 써야 될지 몰라. 그런데 알려준단 말이에요. 문제에서. 생존권, 보호권, 참여권과 관련된. 그러면 그것들을 내가 제시문 속에서 가만히 있어봐. 요거의 교사 활동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생존권과 관련된 거다. 요거는 보호권과 관련된 거다. 이렇게 문제가 그런 것들을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요 전 슬라이드에서 본 것처럼 문제에서도 작성할 답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예. 문제에서도 나의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답의 방향을. 굉장히 고맙고 친절한 논술이라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만 점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이유는 선생님들이 엉뚱한 거 안 쓰고 요거만 쓰라는 거예요. 요거만 제대로 찾아 쓰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정답이 정확히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논술에서는 채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정답이 정확히 있어야지 채점하기가 유리하단 말이에요. 예, 그런 걸 물어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온 건 아동의 권리가 나왔고 아동의 복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아동 복지가 우리가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쓰기 어려울 줄 알았더니 보니까 보편성의 원칙 하나, 포괄성의 원칙 하나 이것이 적용된 예를 찾으라 그랬어요. 뭘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안내해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방향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아 이제 논술은 문제를 잘 읽고 저 문제와 관련돼서 제시문만 잘 분석하면 답을 찾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그런 연습을 많이 하면은 쉽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부모 측면에서 있죠. 부모 집단 면담이 어떤 긍정적 효과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부모 측면에 부모 교육과 관련된 내용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교사가 결국은 이 활동을 해야 되니까 교사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2023년도 문제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지금 5년간의 문제를 하니까 학습 공동체가 나왔어요. 근데 학습 공동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온 대화 중에서 뭐에 근거해서 이 대화에 근거해서 교육 과정의 개념을 논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만들어가는 교육 과정. 우리가 이제 뭐 만들어가는 교육 과정을 얘기하는데 만들어가는 교육 과정의 얘기. 교육 과정이 중요하니까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된다면 저 답을 쓰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죠. 당연히 교육 과정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유아를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 효과를 논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놀이도 중요한 주제라 했잖아요. 놀이. 그러니까 놀이가 중요한 주제면 교사의 역할은 뭐냐? 어떻게 하면 유아들의 놀이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유아들의 놀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방안을 시간, 공간, 자료, 활동 유형 측면에서 놀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쓰라 그랬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만 물어봤으면 어려웠을 텐데 이렇게 이런 측면이라고 방향을 제시해 주잖아요. 이런 것만 잘 해석해도 답을 찾는데 훨씬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교사로서 당연히 해야 될 첫 번째 직무가 교수 활동이란 말이에요. 예. 교수 학습 활동을 하는데 결국 그 활동에서 교사가 쓴 전략이 뭐냐 이런 것들을 찾는 거죠. 그 다음에 학습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 교사 차원에서 이런 주제가 중요하다고 말씀해서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물어보는 게 역량이라 했습니다. 의사소통과 관련된 겁니다. 의사소통과 관련돼서. 예. 양방향적 의사소통. 의사소통도 핵심 역량이기 때문에 왜? 유치원 현장에서 교사와 학부모의 소통, 교사와 유아의 소통, 유아와 유아의 소통, 교사와 교사의 소통 이런 소통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일방향적인 소통이 아니라 양방향적 소통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느냐, 교사는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방법 중에서 전화 면담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단점이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부모 교육 나오잖아요. 부모 교육 방법 중에서 워크숍 형식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부모 교육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워크숍이 가지는 그런 기대 효과는 뭐냐. 그다음에 그때 교사는 뭘 해야 되느냐, 교사는 뭘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됩니다. 결국은 아까 우리가 출제 경향을 분석할 때 교사의 역할이라든가 교사와 관련된 교사의 역할이라든가 학부모 입장에서 학부모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모 교육이라든가 아까 교사론이라고 한다면 교사의 역할, 교사의 어떤 철학이나 가치관, 신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하는 얘기들이죠. 그다음에 교육과정 계속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런 주제들을 우리가 핵심 주제로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게 뭐냐면 이제 2020년 5년 동안을 한다면 2020년부터 봤는데 이것도 저널을 통해서 형식을 저널로 만들었죠. 여기는 이야기 나누기, 대화를 하는 거고 여기도 대화고 여기는 저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저널에 근거해서 세 교사가 갈등한 내용, 교사의 갈등. 유치원 현장에서 교사들이 직무를 수행하다 보면 당연히 소통도 협력도 뭐 각자 역할도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약속이 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됐을 때는 갈등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갈등이 사람과 사람의 갈등뿐만 아니라 교사 내적인 갈등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갈등에 대해서 교사들은 늘상 고민하고 또 반성하거나 성찰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인데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그다음에 갈등 상황에서 세 교사가 선택한 행동의 이유를 각각 기술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뭔가를 찾으라 그랬어요. 이런 문제들은 우리한테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 찾으라 그랬잖아요. 어디서요? 제시문에서 찾을 거 아니에요. 제시문에 내놓지도 않고 찾으라 그랬으면 그건 사기죠. 그렇죠?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으니까 찾아봐.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럼 찾으라는 문제는 우리한테는 어떤 거예요? 보물찾기예요. 보물찾기. 근데 보물이 드러나 있어요. 어디에? 제시문에. 딴 데서 찾는 게 아니라 제시문 안에서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찾으라는 문제는 우리에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어떻게 본다면 답을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단초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한테는 유리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은 답을 쓰실 수 있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에서 관계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교직 수행하는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이래서 교직 논술의 특징이란 말이죠. 교사의 덕목 물어보잖아요. 덕목. 우리가 지금 나눴던 주제 이야기, 출제 경향을 분석해보고 실제로 문제를 보니까 아 그런 것들이 나오는구나. 형식은 대화가 될 수도 있고 저널이 될 수도 있구나. 그렇게 선생님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5개년간 출제 경향을 보면은 아 이런 것들이 중요한 주제고 그 중에서 교육과정 중요하다. 그 다음에 놀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교사들이 현장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다룰 수 있다. 갈등, 의사소통 이런 것들 중요하다. 유아 측면에서 본다면 아동의 권리라든가 복지라든가 학대라든가 이런 것들도 중요한 주제가 이슈다. 그 다음에 학부모 입장에서는 부모 교육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선생님들이 접근하신다면 5개년을 분석한 효과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제 이 강의를 하면서 모의고사도 하고 과제 문제 내준다 그랬잖아요. 모의고사에서 놀이에 대해서 강조했어요. 놀이의 특성 3가지를 논하고 그 다음에 교사의 역할 놀이에서 그 다음에 놀이 장면에 나타난 문제점, 해결 방안, 교사의 노력, 기대 효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역사회를 활용한 이렇게 했죠. 지역사회, 올해 지역사회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모의고사에서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한테 뭔가요? 훈련을 하거나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강의에서 그런 걸 다루는 거죠. 또 그해 다른 모의고사에서는 교사들이 성찰한 성찰 일지를 가지고 전어는 아니지만 일지하고 비슷하죠. 놀이가 가진 특성, 놀이를 또 얘기했죠. 그 다음에 교사가 고민한 점, 그럼 아까 갈등 이런 상황하고 연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교사 간의 행동을 찾아 쓰는 거. 이것도 우리가 아까 그 문제에서 찾아쓰기 문제와 유형이 비슷한 거죠. 그 다음에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을 운영할 때 교사들이 신경 써야 하는 점 아니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놀이를 활성화시키거나 안전하게 놀이를 하기 위한 방안들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 주제도 우리는 분명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주제인 거죠. 또 다른 모의고사에서도 비슷하게 얘기했어요. 이번엔 대화를 얘기했죠. 대화를 가지고 뭐 평가 얘기를 했는데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사가 반성적 사고를 하고 있고 장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어떤 특징, 효과, 그 다음에
유치원이 학습 조직이라는 특성으로 인해서 학습 조직, 아까 학습 공동체 나왔잖아요. 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교사의 덕목, 이런 것들을 아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런 모의고사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직접 시험을 볼 때 출제 가능한 주제와 그런 형식,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연습하게 되는 겁니다. 모의고사에서만 이런 걸 다룬 게 아니라 제 과제 문제에서도 개정교육과정 물어봤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개정교육과정. 그래서 추구하는 인간상도 물어봤고, 총론의 운영과 관련하여 편성 운영이죠. 여기 보면 편성 운영 지침 관련돼서 문제를 또 물어봤어요. 예. 그 상황에서 교사들이 보이는 문제점 찾는 거, 그 다음에 놀이를 활성화하는 방안, 활성화를 하기 위한 방안. 실제로 고사에서는 교사, 유치원, 학부모 측면이라고 안 나오고 시간, 공간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런 측면을 제시한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연습을 계속 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대화를 통해서 아동의 권리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저는 두 가지를 찾아 쓰라고 했는데 우리 실제 문제에서는 아동의 권리 중에서 뭐 어떤 거죠? 생존권, 뭐 보호권, 참여권 이걸 근거를 딱 제시하고 이 측면에서 찾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동의 권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과제 문제에서 이런 걸 다룬단 말이에요. 예. 아동의 권리가 왜 중요하냐? 아동 학대는 무엇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죠. 그래서 교사나 유치원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예. 그래서 교사들의 문제점, 그다음에 해결 방안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이거 말고도 선생님들이 실제 출제가 가능한 문제들을 과제에서 계속 다루거든요. 그 다음에 기출을 변형한 문제를 통해서 또 중요한 주제들을 또 다룹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정말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다 보면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접근할 수 있겠다. 내가 풀 수 있겠다. 득점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결국은 사실 제일 어려운 건 지금은 글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글쓰기가. 근데 글쓰기가 어려운 것은 자꾸만 연습해 보면 돼요. 써보면 늘어요. 써보면. 진짜 써보면 늘어요. 안 써서 그래요. 선생님들이. 면접도 선생님들이 되게 어려운 건 남 앞에서 말을 안 해봐서 그러거든요. 논술을 자꾸만 써보면 느는데 이걸 자꾸만 미루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강의를 보면서 저렇게 쓰면 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직접 써봐야 돼요. 그 다음에 문제나 제시문을 잘 분석하는 거 중요하다 그랬죠. 왜냐하면 이 속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찾아야 될 보물이 다 이 속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보물을 어디서 찾아라 라고 얘기하냐면 문제가 여기서 찾아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문제를 잘 읽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제시문을 문제와 관련해서 제시문을 잘 연결해 보면 여기 답이구나. 여기에 보석이 숨어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보물찾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독해하는 것들, 문제를 분석하는 것들 이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어디서 찾아야 될지를 문제와 제시문을 잘 연결하는 거, 우리는 이런 것들 비판적 사고력이라고 볼 수 있죠. 뭐 분석력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연습 얘기를 계속 강조했는데 선생님들이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접근하시냐면 나 필사할래 해서 필사부터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필사하다 보면 실력이 안 늘어요. 제가 필사 10번 하는 것보다 내 힘으로 한 번 쓰는 게 훨씬 더 선생님 실력이 느는 데 도움이 돼요. 필사를 하다 보면 글 쓰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연습이나 훈련이 된다고는 하지만 막상 논술 문제를 내 힘으로 써야 되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더디더라도 한 편을 내 힘으로 써보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해보면 2편, 3편 쓰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그런 예시 답안, 모범 답안에 근접한 답을 쓰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제 강의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선생님들이 첨삭인데 첨삭을 계속 해드리면서 주고받으면서 선생님의 고민도 같이 나누고 왜 이 부분은 잘 안 될까요? 선생님은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피드백을 계속 드릴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주제가 어떤 주제가 나올지 몰라요. 물론 기출을 통해서 이게 주요 주제라는 것을 뽑아냈지만 그걸 어떤 식으로 낼지 어떤 형태로 낼지 어떤 주제를 또 올해는 새롭게 문제로 구성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주제 연습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논술은 선생님 혼자 힘으로 쓰는 거예요. 문제와 제시문을 잘 분석해서 내가 거기서 판단한 내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걸 따로 내가 시간 내서 혼자서 이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강의 커리큘럼에 맞춰서 일주일에 한 편씩 이렇게 쓰는 연습들을 하고 내가 쓰는 한 편 말고 나머지 기출 문제나 아니면 변형 문제들은 선생님들이 저랑 같이 풀이하면서 아 저런 의도로 저런 문제를 냈구나. 그래서 답을 저기서 찾아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강의를 조금만 더 소개시켜드리면 모든 선생님들께 매회 제출만 하시면 다 첨삭해 드릴게요. 저도 첨삭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선생님들한테 제일 실질적인 도움은 여기서부터 받을 수 있으니까 제발 좀 제출해 주세요. 선생님들이 제출하시면 다 첨삭해 드릴 테니까. 그리고 그래야지만 내 실력이 어딘지 진단이 되고 직면하게 되거든요. 그래야지 고쳐 나갈 수 있어요. 그런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쓰디 쓴 강의다. 쓰디 쓴 강의. 왜냐하면 계속 쓰고 또 쓰고 또 써야 되거든요. 쓰디 쓴 맛이지만 계속 씹다 보면 달달한 맛이 나는 것처럼 선생님들 실력이 그렇게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출문제 중요하니까 기출문제를 다룬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기출문제를 변형해서 우리가 지금 보는 시험의 형태나 주제 이런 걸로 변형해서 여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형 문제로 풀 겁니다. 선생님들이 꼭 이 부분도 생각하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걸 직접 해보면 아 이거 중요한 주제인데 이런 식으로 문제를 변형해서 내면 내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죠. 그다음에 과제 문제는 과제 문제가 거의 20편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주제로 계속해서 선생님들이 연습을 하시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전 대비 모의고사를 하는데 그전에는 최종 모의고사만 봤었는데 중간 단계마다 스텝 1이 끝나고 2 끝나고 3 끝나고 4 끝날 때마다 과제 문제 포함해서 단계별로 모의고사를 진행할 테니까 그때 선생님들이 제출해 주시면 또 채점도 해드리고 첨삭도 해서 내 실력을 조금씩 더 점검하는 기회를 자주 갖도록 할게요. 면접까지 대비한다는 거는 이왕이면 논술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논술과 면접이 연결되는 접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연습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이제 제가 실제로 선생님들 첨삭한 건데요. 매년 첨삭하다 보면 첨삭한 그 종이가 이만큼씩 쌓여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 중에서 다 제가 일일이 볼 수가 없어서 그냥 눈에 띄는 거 그냥 몇 장만 가져왔습니다. 이게 스텝 1입니다. 처음에는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첨삭할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받아보시면 아이고 큰일 났다. 나는 아무래도 논술에 실력이 없는가 보다. 논술은 안 되겠는가 보다 나한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걸 만나야지 그 다음에 어떻게 쓰는지 점점점 늘어가거든요. 선생님이 이거를 안 만나면 이 상황을 직면하지 않으면 제 연습 좀 충분히 해서 잘 쓸게요. 이렇게 안 돼요, 잘. 그러니까 이런 첨삭을 통해서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드릴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이건 이렇게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는 요거보다 이걸 지우고 이렇게 집어넣는 게 낫겠습니다. 이런 표현은 좀 애매합니다.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한테 계속해서 첨삭을 드리면 선생님들이 이 첨삭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써보면 도움이 되고요. 안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이거보다 조금 더 나은 첨삭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로 가니까 쭉 받았던 선생님들이 야 특별한 문제가 없어. 무난해. 이런 평가를 받는 거예요. 조금만 더 추가한다면 이런 걸 추가했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을 추가했으면 좋겠어. 이 정도로 아까보다는 확실히 깨끗해졌죠. 저도 첨삭하기가 훨씬 수월해져요. 왜냐하면 읽으면서 선생님들이 제대로 문제가 요구하는 것들을 찾아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거든요. 하나만 더 보면 이제부터 선생님들한테 이런 것들이 떨어집니다. 너무 잘 썼어. 너무 잘 썼어. 이거 아주 좋아. 만약에 이게 논제 1번인데 3점 만점이면 3.0이야. 이렇게 선생님들이 점수를 얻을 수 있겠죠.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을 선생님들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논술이 20점이죠. 우리 1차 점수가 100점 중에 논술이 20점을 차지합니다. 선생님들이 12점, 13점, 14점에 머물 수도 있고요. 여기 머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보면 1점이 더 소중하고 1점이 더 소중하고 준비했으면 이런 것들은 신경도 안 쓸 수도 있어요. 준비만 잘하면 19점, 20점 다 맞을 수도 있어요. 그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선생님들이 조금만 준비하면 아까 받았던 그런 점수가 아니라 19점, 20점도 맞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결국에는 20점을 맞을 수 있도록 처음에 출발은 이런 첨삭도 받고 내 답안지가 너덜너덜해지는 기분도 너덜너덜해지고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가시면 언젠가는 선생님들도 19점도 기대하고 20점도 기대하고 그런 논술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강의하는 이유 또 첨삭해드리는 이유는 선생님들이 1차에서 논술만이라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는 게 이 강의의 목적이죠. 선생님들도 이 강의 수강하는 목적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서로의 목적을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2024년도 논술 강의를 통해서 어떤 스텝의 단계부터 선생님들이 차근차근 밟아 나가신다면 더 좋은 점수를 얻는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합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소통도 자주 하고 소통할 채널도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뭐 이메일도 좋고요. 그다음에 이런 첨삭 그 과정에서 답안지에 또 선생님들의 궁금증이나 고민들을 이렇게 보내주시면 또 소통할 수도 있고 하니까 선생님들과 함께 그렇게 소통하면서 발전하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는 논술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선생님들 열심히 준비하셔서 2025년도에는 유치원 현장에서 좋은 교사 또 아이들 예쁜 아이들 보는 그런 즐거운 보람을 느끼시는 그런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설명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